테크스타, 죽음의 계곡을 넘어라. 뷰라는 카메라입니다. 가장 쉽고 간편하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저희 아이템은 스마트 펫케어 서비스입니다. IoT 플랫폼을 통해서 펫케어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의 제품은 헬스 자판기입니다. 헬스클럽과 디바이스 병원에 있는 서비스를 개발 또는 연계를 통해서 저희는 헬스케어 산업의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모바일 충전 결제 솔루션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충전 카드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조차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팀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팀은 전자담배와 관련이 있네요. 뭔가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 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차남들의 시그비트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전자담배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다시 할게요. 금연할 수 어렵나요? 다시 할게요. 일일이 신경 쓰기 힘들었던 전자담배 흡연량,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전자담배는요, 막대 사탕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시그비트의 대표 오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전자담배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리고 유해 물질이 현저히 낮다라는 인식 때문에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선호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자담배가 2015년에 담배값이 2,000원 정도 인상되고 나서 약 3배 이상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이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점도 약 10배 이상 증가를 하는 이런 시장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이 전자담배는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을 하나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흡연량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담배를 데이터화하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시그비트인데요. 이 전자담배를 보시면 조립할 수 있는 나사산의 형태가 모든 제조사들이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조립하면 연동이 되는 스마트 커넥터, 이게 바로 저희 제품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담배로 금연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제품을 통해서라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담배를 폈고 이 데이터를 월별, 주별, 일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SNS 연동을 하게 된다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친구들의 흡연량을 확인해 가면서 내가 얘보다 더 많이 폈네, 큰일 났다, 좀 더 줄여야겠다, 이런 이제 저희가 자극들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요, 저희는 사용자들의 흡연량을 실시간으로 서버로 받아들이고 이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렇게 스마트하고 멋진 제품을 구매하기 쉬운 전자담배 소매점에 위탁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마진 부분에서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사업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자가 자신의 전자담배에 이 모듈을 끼우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면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확장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이 결합하는 스마트 커넥터만 팔았지만 그 다음에는 배터리를 팔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가장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전자담배 액상까지도 인앱 결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운영을 해 나갈 때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저희 스마트 커넥터만 판매를 했을 때는 금연을 결심하는 약 매년 78만 명 정도의 사용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4천억 원에 달하는 전체 전자담배 시장에서 저희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차남들이라는 팀은요, 평균 나이 약 25세로 굉장히 젊고 유쾌한 기업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전통 전자담배 시장을 혁신하는 스타트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자담배를 제가 이제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네. 있는데 아, 고객님, 예. 아니, 고객님이 아니라 한 이틀 만에 뭐 다 이렇게 소비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있으면 규칙적으로 필지 안 필지는 조금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자,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이 업체들도 아 저게 돈이 되는구나 할 경우 액세서리처럼 지금 이미 전자담배 제품 하드웨어를 팔고 있는 회사는 더 단가를 낮춰서 그리고 이미 소매점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좀 대응책은 있으신지 또 하나는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 말고라도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그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만드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 전략 자체가 제품 수익으로 먹고 사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 유통 채널에다가 떼줄 수 있는 마진을 합리적으로 떼주고 저희의 최소 마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의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진 그 경쟁 제품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특허적인 부분인데요. 아직 출원만 3건 정도 해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출원만 3건 해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염두에 두고는 있고요. 관련된 특허들은 얼마나 지금 검색해 봤는지 몰라도 그것도 같이 꼭 발표를 하세요. 이거는 특허의 진입 장벽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전자담배들하고는 정말 큰 차별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전자담배들의 트렌드가 어떠냐면 이 배터리 안에 블루투스 칩을 포함시켜 가지고 요 배터리 자체를 2배 이상 비싸게 받는 요런 스마트 전자담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위에 조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사용자가 8,000원,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 그냥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이 배터리랑 호환이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배터리도 수명이 있다 보니까 계속 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 근데 맨 끝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용자가 늘어나면 그 우리 앱을 통해서 그 액상을 팔겠다. 이게 지금 중요한 어떤 사업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얘기는 기존의 소매점과 전자담배 소매점들의 중요한 사업 모델도 또 액상 판매일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경쟁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액상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시점을 언제로 두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유통 채널이나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이제 비장의 숨은 카드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요. 저희 제품이 처음에 어떤 어반젤리스트를 좀 구하고 그리고 어떤 바이럴 루프가 발동이 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판매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임계점을 넘었을 때 그 말씀드렸던 어떤 액상 비즈니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트위터로 의견을 좀 보죠. 예, 이걸로 흡연량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뭐 훈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러는데 이거 목표가 흡연량 감소인 거죠? 금연. 네, 자신의 흡연량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연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그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재밌는 의견이 있네요. 배우자나 연인이 감시용으로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품을 인증한 사용자만이 자신의 흡연량에 열람을 할 수 있게끔 그 저희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감시용으로는 어렵습니다. 저도 흡연자다 보니까 그런 흡연자들의 고충과 고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감시를 받고 싶어서. 그러시다면 감시를 받는 게 좋잖아요. 누군가 관리를 해준다는 건 좋은 것 같아서. 자, 오태현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번째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귀가 아닌 뼈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 안경테에 부착하고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골전도 이어폰을 이제 개발하신 투앤투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남녀가 자기의 음악에 취해서 제가 아무리 경적 소리를 울려도 듣지를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앤투 대표 한승욱입니다. 저희 아이템은 자신의 안경테에 탈부착이 용이한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은 쓴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7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음악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골전도 이어폰은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막지 않아서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와 같이 보행자가 이어폰을 착용하고 다니면은 교통사고에 3년 동안에 70% 이상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의 주요 기능을 보면은 골전도 이어폰은 피부로 음을 듣기 때문에 귀 건강에 보호를 하고 있고요. 장시간 착용하여도 피로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동으로 음을 듣기 때문에 체감 음량 사운드로 율동을 늘리기 쉽고요. 세 번째로는 야외 활동에 굉장히 편리한 제품입니다. 특수 목적은 지금 프랑스 군인들이 이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호할 때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건설 현장, 생산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도 많이 못 듣는 사람들, 고막 손상이 있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국내 유일하게 골전도 이어폰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 제품을 만드는 업체이거든요. 이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찾아가서 제 아이디어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면 저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자고 협약서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완전히 분해해서 핵심 부품만 골라서 안경테에다 결합해 봤습니다. 금형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해서 저희 제품은 한 약 20g 정도 되고요. 가격은 5만 원 미만대에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안경테에는 안경테 고정으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이 안 되는 고정식 골전도 안경테입니다. 가격은 한 36만 원대입니다. 타겟 고객을 보면 고객 니즈가 제품의 다양성을 누리고요. 서비스, 착용감, 휴대성, 편리성, 그리고 사고 예방, 효율성, 그리고 성능 대비 가격을 저렴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목표 그걸 보면은 안경을 착용하는 고객이고요. 유행에 민감하고 게임을 즐기고 음악을 듣는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심사평 들어볼까요? 네. 골전도라는 거는 그 뼈의 압력에 의해서 주파수가 전달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안경테에서는 이 압력이 변하거든요. 이제 처음 썼을 때는 그 정확하게 압력이 닿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이 태가 헐렁헐렁해지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압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주파수 대역이 변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신이 이제 탈부착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탈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낄 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 관자놀이의 어느 부위든지 바깥에 움직이면서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이어폰 시장은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애플조차도 인수할 정도였고, 그럼 뭐 지금 LG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내놓고 오히려 패션, 액세서리 쪽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금 성장하는 시장은 이쪽이 있는데 안전 시장이라든가 이쪽은 약간,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경호라든가 그 업무는 실은 특화된 시장이 있고 더 작은 시장이잖아요. 타겟을 그쪽으로만 잡으신 건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처음 시장 확보를 이제 10대에서 20대 층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쪽 노령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 특허를 내기를 체온 감지 기능까지 같이 추가시켰거든요. 특허에 체온을 재는 부분이 머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체온 감지를 해서 이제 자기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감지 기능까지 이제 특허 출원을 했고요, 같이. 그다음에 지금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핸드폰을 음성 인식하는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앱이 개발되면은 바로 음을 인식해서 통역도 해주고 그런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그 앱이 개발된다면은 그 노인들 그 난청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충기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또 의견을 좀 보면요. 이게 보니까 귀가 열려 있어서 외부 소리도 같이 이제 들릴 텐데 이걸 끼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온갖 소리가 다 들어와서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귀를 막을 수 있는 귀마개 형태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기능을 넣을 거거든요. 예. 귀를 막고 시끄러울 때는 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까지. 예, 알겠습니다. 투앤투의 한승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그 코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 교과목으로 이제 뭐 또 채택이 된다고 발표를 또 했죠. 이런 어떤 코딩 교육을 장난감으로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헬로 긱스의 비트 브릭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위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어렵지 않고 좀 쉽고 재미있게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키트와 콘텐츠로 구성된 비트브릭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어린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8년도에 초중고 소프트웨어 정규 과목을 시작을 하고 있고 IT 대기업들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소개를 자세히 해드리면 그래서 레고처럼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센서, 모터, LED 등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키트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 하드웨어 키트에는 뭐 빛감지 센서나 거리감지 센서 등 센서 6종류, 그다음에 모터나 LED 등 출력이 4종류, 그리고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블루투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영상을 먼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저희가 50차례 넘게 워크숍과 연수를 시작을 했었고 이와 같은 그 블록형 그런 소프트웨어 언어에다가 그 화면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조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화면 안에서만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지고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3D 프린터와도 연관돼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요 고객은 교사 또는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은 사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돈을 지불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또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 강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때 블록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는데 블록 언어만 가지고서는 그 아이들이 좀 집중력이 더 저하된다거나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프트웨어 교육에는 대부분 하드웨어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또 교육을 하는데 문제점은 이런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고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쉽게 배울 수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굉장히 쉽게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교육은 6개월 또는 1, 2년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교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내놓은 답안은 이걸 모듈형으로 구성을 해서 처음에 접근하기 쉽지만 그 모듈형을 이렇게 조합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 차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 출시를 했고 예상보다 좀 굉장히 높게 한 2천만 원, 한 700% 정도 되는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1,800세트가 넘게 판매가 됐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월 평균 한 18%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은 일단 소프트웨어 선도학교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7년도까지는 약 2,000개 학교, 그 다음에 사교육 쪽에서는 방과학교를 들 수 있는데 2018년도까지 약 49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희의 그 경쟁 상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레고의 마인드스톰입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로봇 교육이나 이런 것이 레고 마인드스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세계 진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적인 에듀테크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 교수님. 이미 좀 제품 판매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초기 고객들이 우리 제품에서 가장 어떤 요소, 어떤 특징 이런 걸 좋아하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주요 고객이 이제 선생님들인데 기존에 이제 소프트 교육이나 로봇 교육을 위해서 이제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레고 마인드스톰을 썼었는데 예산 때문에 한 반에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3개나 4개밖에 못 샀습니다. 60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근데 저희 제품을 하면은 한 반 아이들 그 학생 수에 맞게 20세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기존의 어떤 다른 센서 보드나 이런 교육용 하드웨어에 비해서 사용법이 굉장히 쉬운 점, 그 점이 그 선생님들의 그런 입소문을 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화 되는 거잖아요. 예, 양면 시장을 좀 구성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그쪽에 대한 현재 준비 상황이라던가 실행 계획이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 3월에 하드웨어를 먼저 출시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설계를 하긴 했는데 과연 그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점점 성장을 했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많이 팔고 그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저희도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하드웨어에서 벗어나서 콘텐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묶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 의견에 보면 어린이용만 만드냐라고 그러네요. 어른도 필요하다 코딩 교육에. 만드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 지금 현재 실제로 어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코딩이란 걸 모르는 거는 뭐 대학생이나 이제 성인들도 인문사회 계열 사람들은 코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사용을 하는 데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성인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님 발표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7개 팀 본선 최종 심사 결과가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티타임 스타트업 오디션 죽음의 계곡을 넘어라. 먼저 3등입니다. 3등은요 차남들입니다. 박수로 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2등입니다. 자 2등은 벌레입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됩니다. 자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테크스타를 찾아라. 대망의 1위는 헬로긱스입니다. 오늘 우리 목적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등수 매기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좀 더 많은 나은 사업을 위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주마가평이라고 제가 2가지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선행 사업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분석.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계속 철저하게 검증을 해 나가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업에 좀 더 큰 이해관계자 전반을 보는 시각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 2가지는 우리가 좀 보완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티타임은 항상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소프트웨어 교육 특집 토크 콘서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입상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데는 뭐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수상을 못했지만은 많은 걸 배우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걸 배우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였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긴장이 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발표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번 테크스타 오디션을 통해서 세계의 아주 훌륭한 그 IoT 또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발굴이 됐고 시드 투자나 엔젤 투자를 받아야 되는 또 입장에 있는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이 제품과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시장의 성장의 어떤 마일스톤과 과정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투자자를 설득할 수가 없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주안점을 둬서 전반적인 좀 조언과 멘토링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 돈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투자라든가 기술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많은 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같이 넘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저희 나름대로 많이 좀 신경을 썼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선정되신 세 팀과 함께 계속 같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엔젤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조금 아주 막연한 목표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김지영 대표님하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투자를 받기 위한 액션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좀 명확하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 번 더 자주 뵈면서 좀 엔젤 투자 유치를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크스타 기회를 통해서 많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진출하는 게 주 타겟입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테크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BLT 테크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가 미국 진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테크 준비에 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테크스타 통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게 돼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번에 특허와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위한 과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투자라던가 아니면 성장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